3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박영호 씨의 67세 노후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첫 연금 수령일 아침,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약간의 설렘이 공존했죠. 그는 은행에서 막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연금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찍힌 금액은 그가 평생 묵묵히 버텨낸 세월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 최숙자 씨에게 이 통장을 건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편안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자 씨의 반응은 영호 씨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숙자 씨는 그 통장을 마치 전리품을 낚아채듯 거칠게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호 씨가 며칠 밤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여행 계획 메모를 찾았습니다. 그 메모는 쓰레기통으로 향했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처럼 영호 씨의 마음도 구겨졌습니다. 숙자 씨는 매몰차고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노후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일 뿐이에요. 이 연금은 오로지 나를 위한 우리 집의 생존 자금이라고요. 그녀는 남편의 헌신적인 세월을 한순간에 백수라는 단어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끓여놓았던 된장찌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자 씨는 된장찌개 맛을 보지도 않고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있었죠. 냄비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영호 씨의 작은 노력도 하수구로 흘러내려 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런 행동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호 씨는 더는 집 안에 머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평소 지나치며 봐뒀던 동네 낚시용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낚시 장비뿐만 아니라 간단한 기타와 악보도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낚시용품 가게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기타 강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또다시 잔소리를 할까봐 두려워 등록을 망설였습니다. 숙자 씨는 이 시각 전화기를 붙잡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영호 씨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니 삼시세끼 차려주는 게 정말 지옥 같다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영호 씨가 좋아하는 뉴스 채널을 틀려 하자 숙자 씨는 재빨리 리모컨을 차지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무슨 뉴스가 필요해요. 그녀는 영호 씨의 의견은 무시한 채 습관처럼 홈쇼핑 채널을 고정시켰습니다. 결국 영호 씨는 아내의 눈치를 피해 작은 서재로 조용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은 30년 공직 생활 동안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공간이라 여겼던 곳입니다. 좁은 서재에 홀로 앉아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지 오래되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영호 씨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책갈피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책갈피는 40년 전 그가 숙자 씨에게 선물했던 연애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정했던 감정과 관계는 이미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더 이상 모든 것을 숙자 씨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연금 통장을 따로 분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액 계좌를 개설해야겠다고 비밀리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영호 씨는 숙자 씨의 감시망을 피해 노후의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숙자 씨 몰래 동네 문화센터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붓을 잡는 시간만큼은 그가 다시금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영호 씨는 혹시라도 아내에게 들킬까봐 교재를 옷 속에 숨겨 다니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숙자 씨는 영호 씨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서예 교재 구입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영수증에 찍힌 몇만 원의 금액이 숙자 씨에게는 마치 수백만 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손에 들고 격분하며 영호 씨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숙자 씨는 영수증을 영호 씨 얼굴 앞에 흔들며 맹렬하게 질책했습니다. 쓸데없는 취미에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이면 우리가 같이 갈 해외여행 경비에 보태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영호 씨가 평생 모은 돈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 욕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서예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낙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숙자 씨의 매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틀 후 숙자 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떠날 해외여행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숙자 씨는 영호 씨에게 공항까지 자신을 바래다 줄 것을 당연한 듯이 명령했습니다.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숙자 씨에게 나도 혹시 함께 갈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숙자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듯이 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없어요?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이나 지키고 있어요. 이 조롱 섞인 말은 영호 씨에게 자신이 아내의 인생에서 동반자가 아닌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준서 씨가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아들 앞에서 영호 씨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를 가리키며 요즘 연금만 축내고 방에서 책만 읽는 늙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준서 씨는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의 방관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그저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영호 씨가 며칠 전 자신이 장을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숙자 씨는 그 말을 끊으며 장을 본다고 돈만 많이 쓴다고 비난했고 심지어 음식의 질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밥을 먹는 사소한 순간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괴로워했습니다. 숙자 씨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영호 씨에게 일주일치 반찬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을 통보했습니다. 알아서 끼니 해결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영호 씨에게 숙제를 던지는 듯 했습니다. 숙자 씨가 집을 비우자 영호 씨는 남겨진 집에서 깊은 외로움과 함께 해방감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들은 영호 씨의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결단을 점점 더 깊게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모인 주말 저녁 식사 자리가 열렸고 숙자 씨의 구박은 이 자리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영호 씨는 오랜만에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평화롭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는 영호 씨의 작은 바람마저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숙자 씨는 영호 씨가 최근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운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를 바라보며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에 돈 쓴다고 모두가 듣도록 비웃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영호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손주가 순진한 눈망울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숙자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 할아버지는 연금만 축내고 집에 있는 무능한 노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 앞에서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하는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고 결국 쥐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준서 씨는 아버지의 처지를 알았기에 마지못해 엄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작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이잖아 라고 외치며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호 씨가 서재로 들어가려 하자 숙자 씨는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에게 이제 곧 해외여행 갈 건데 당신이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숙자 씨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래야 돈이라도 벌지라며 영호 씨의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짓밟는 말을 던졌습니다. 영호 씨는 그 순간 40년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돈 버는 기계라는 오명뿐임을 명확히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며 마침내 이혼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영호 씨는 밤새 침대에 누워 숙자 씨와 함께 살았던 세월을 차갑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 결혼을 끝내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자 씨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끌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호 씨는 그 뒷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최종적인 끝을 선언했습니다. 숙자 씨가 해외에 머무는 이틀째 되던 날, 영호 씨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호 씨는 변호사 정민철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정민철 씨는 40대 후반으로 냉철하고 실무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변호사에게 주저없이 재산 분할 50%를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직 존중받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혼을 원한다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영호 씨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 공동명의 주택 매각, 연금 분할 등 재산 분할 절차와 함께 이혼 합의서 초안 작성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영호 씨는 곧바로 동네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알아본 곳은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공고가 붙어있는 건물 근처의 낡았지만 깨끗한 6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비밀소액 계좌에서 월세방 보증금을 이체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욕적인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 자료와 재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호 씨는 월세방 계약서와 변호사 명함을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어 두었습니다. 아들 준서 씨에게 이 사실을 먼저 전화로 알리자 준서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서 씨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모욕적인 행동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숙자 씨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 영호 씨는 자신의 짐을 최소화하여 조용히 월세방으로 미리 옮겨 놓았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숙자 씨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영호 씨의 치밀하고 극적인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숙자 씨는 잔뜩 들뜬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숙자 씨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영호 씨에게 집 청소는 했냐, 반찬은 알아서 잘 먹었냐며 쉬지 않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안부나 고마움 대신 오직 자신의 통제권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만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숙자 씨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이혼 합의서 초안과 주택 매각 위임장을 가리켰습니다. 숙자 씨는 서류를 보고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호 씨는 숙자 씨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에게서 자유를 얻겠습니다. 숙자 씨는 이혼하면 재산을 절반이나 날려야 한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라도 이혼을 철회해야 한다는 계산에 영호 씨에게 매달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돈은 줄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월세방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나는 이미 월세방을 계약하고 독립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숙자 씨는 남편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치밀하게 이혼과 독립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호 씨는 이미 짐이 거의 비워진 자신의 서재를 가리키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노후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숙자 씨는 분노와 공포,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영호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영호 씨는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숙자 씨는 넓은 집에 홀로 남겨져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호 씨는 6평짜리 원룸에 홀로 앉아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취향대로 계란을 풀고 파를 썰어 넣는 이 사소한 순간에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후 영호 씨는 연금과 재산, 분할금 중 일부를 받아 월세방을 자신의 취향대로 소박하게 단장했습니다.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규칙적이고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대학생 알바생이 영호 씨에게 어르신, 이 나이에 일하시는 거 정말 멋있으세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하자 영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아내의 구박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기타 학원에 등록했고 서툰 손가락이지만 기타를 배우며 새로운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들 준서 씨가 월세방을 찾아와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매일 화만 내신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는 2배가 됐다고 통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 씨는 아버지의 평온하고 활기찬 모습에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고 아버지의 새 삶을 진심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였던 주택이 매각되고 재산 분할이 완료되었다는 변호사의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숙자 씨에게 남아있는 재산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건 영호 씨는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숙자 씨는 주택 매각 후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이전보다 훨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친구들에게 남편을 험담하거나 자신의 사치를 자랑할 수 없게 되자 점차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숙자 씨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안 되겠냐, 내가 잘못했다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이미 자신의 평화를 찾았기에 숙자 씨의 감정적인 호소에도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숙자 씨는 영호 씨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계산대에서 활기차게 손님을 응대하는 영호 씨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자 씨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경비원 자리보다 못한 편의점 알바조차 영호 씨에게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준서 씨가 숙자 씨에게 엄마, 아버지는 지금 기타도 배우고 정말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자 숙자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영호 씨는 숙자 씨에게 남편과 아내가 아닌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만 남겨두고 모든 개인적인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기타 학원 수강생들과 함께 소규모 공연을 준비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연금 중 일부를 취미 생활과 자립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당당하게 사용하며 과거의 모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혼 1년 후 영호 씨는 스스로 마련한 작은 집에서 평화롭고 존중받는 노후를 만끽하며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박영호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맑은 날 오후 영호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동네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새로 구입한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아직 서툰 실력이었지만 과거 아내의 구박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고향의 봄을 연주하며 평화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가 연금만 축내는 기계에서 자유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모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에게 선물 받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타 연주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 영상을 SNS에 올리자 곧바로 많은 시니어 구독자들로부터 멋지다, 용기 없고 간다는 진심 어린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연히 공원을 지나던 예전 직장 동료가 영호 씨를 발견하고 그의 활기찬 모습에 놀라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동료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돈보다 존중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확고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깔끔하게 정돈된 월세방에서 자신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저녁 식사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완벽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영호 씨는 다음 주에 있을 기타 학원 수강생들의 소규모 공연을 준비하며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악보 옆에 나는 더 이상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으며 다시금 결심을 다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 영호 씨의 모습은 존중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대비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